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제2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예언이 처음으로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전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저를 예언가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아마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2한국전쟁도 제가 본 게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핵폭발에 관해서도 두세 번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요, 제가 여러 번 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언은요, 그 성취의 원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예언은요, 수정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취됩니다. 내년에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다는 그런 예언이 여러 예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 예언도 있는 것을 저도 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계 3차 대전과 세계 대공황은요, 시기적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5년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조만간 일어나야 할 종말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담한 자세로 그것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의 한국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무명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요, 한국전쟁, 그러니까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회개는요, 미미했습니다. 그나마 의인들의 기도로 그 실행 시기가 조금씩 연기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보는 것이 아마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란 그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거두시기에는 지금은 늦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역시 아직도 신라 같은 희망을 포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렵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열정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요, 이런 착각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거의가 배도에 앞장서거나 배도에 속해 있는 교단의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배도로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제2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절대 한국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요, 거짓 선지자 아니면 사이비 예언가로 그렇게 심심치 않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유튜브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저도 7년 전에 그것을 본 뒤에요, 한국교회 회개를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다는 것은요,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회개를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 회개를 제가 촉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로잔대를 우리나라에서 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당위성이 충족되지 않고는요, 절대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1,400명의 좌파 목회자들이요, 윤정권 퇴진을 위해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벌써 이런 시국선언을 윤정권 들어서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400명의 좌파 목회자들,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짓거리 말입니다. 이런 한국 교계의 짓거리, 그러니까 로잔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그 심판의 당위성이 현재 이렇게 충족되어 가기 때문에 심판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나마 의인들의 눈물이 연기되어 오던 그런 심판이요, 당겨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꺼내게 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요, 현 보수 정권이 좌파 야당의 끈질긴 국정 발목 잡기와 해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둘 아마 허물어가고 있던 그런 국방 안보 분야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속히 재정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요, 우리 개개인도요, 이에 대한 그 만반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전쟁이란 소용돌이 속으로 이 한반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면 좋겠지만요. 그러니까 전쟁이 국제전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면요, 그 피해가 그리고 인명살상은요, 우리가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여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반드시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요, 그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태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로 설마 하는 그런 생각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북한은 수도인 서울과 군사 요충지를 가장 먼저 타격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하고요, 3군 통합기지가 있는 충남 계룡시에 있는 그 계룡대하고요, 용산에 위치한 육군본부하고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한 해군본부하고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본부하고, 그리고 공군기지가 있는 도시 아마 여러 개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오산, 대구, 충주, 청주, 서산 같은 그 도시 말입니다. 그런 도시가 아마 핵심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이 사실은요, 군사작전에 능한 그런 전략가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미군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부산항도 위험하고요, 울산의 산업단지도 그 일타겟으로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 봅니다. 서울은요,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사일 수백 발, 그 장사정포 수천 발 아마 그렇게 퍼부을 겁니다. 일단 전면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는 것은요, 전쟁 초기에 절대 투하될 수가 없습니다. 최후에 그것도 마지막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핵폭탄 투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용되는 무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군사력이나 첨단 무기가 월등하게 우리나라보다 10세이기 때문에요, 전쟁의 폐색이 만약에 짙게 되면은요, 결국 최후로 핵폭탄은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폭탄이 사용하게 된다면요, 사용되게 된다면요, 그 장소가 지방이 아니고요, 서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발발한 때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서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요, 생필품도 준비해야 되고요, 약간의 현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화학전이 전개될 경우에 그 요령숙지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고요, 핵폭탄이 투하될 경우에 그 요령숙지도 반드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고 해도요,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전쟁처럼요, 장기화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김정은 정권이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김정은이 감히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는데요, 전쟁은요, 맨정신에 그리고 어떤 합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핵가닥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판을 해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요, 내년에 아니면은 조만간 그 어느 때보다 이 한반도에는요,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면야 정말 감사하겠지만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개개는요, 전쟁에
혹시라도 일어날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미래의 발달요, 유튜브 같은 그런 SNS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그런 다음 같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로요, 이와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정보를 반드시 공부를 해서요,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아마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현재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요, 만반의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게 전쟁이지만요, 그 전쟁에 대해서 개개인도 만반의 준비와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